일자리위원회가 채용성차별 해소 방안을 내놨지만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외 주식 매매 수요가 늘어나면서 증권사의 관련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도 하고 돈도 아낄 수 있는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자투리 돈을 모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은행 적금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일자리위원회가 오늘 채용성차별 해소 방안을 내놨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은행이 신규 채용을 할 때 성비를 공시하고 고의적으로 여성 채용을 배제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시장의 반응은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며 싸늘합니다. 신규 채용 비리에 대한 보여주기식 처벌이 아니라 민간에서 여성이 경력 단절을 겪지 않고 노동할 수 있는 문화가 확산되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오늘 일자리위원회가 은행권 신입사원 최종 합격자 성비를 반드시 경영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채용 성차별 해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채용 시 면접 응시자들의 성비 기록을 남겨둠으로써 기관이 자체 모니터링하여 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근로감독 등에 향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은행에서는 신규 채용 시에 최종 합격자 성비를 경영 공시에 포함하여 공공기관은 최종 합격자 성비 이외에 면접 단계의 성비도 함께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은행권의 경우 기존의 임직원 현황만 공시 대상이었다면 신규 채용자 성비 현황 항목이 신설돼 올 하반기부터 결산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또 은행은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을 구성할 때 특정 성의 비율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하며 면접관을 대상으로 성차별 성희롱 질문 차단을 위한 사전 교육도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고의 반복적으로 여성을 채용해서 배제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현행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근 공공기관과 은행권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여성 지원자들을 탈락시켜 사장이 구속 기소되는 등 채용 비리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겁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함 그 자체입니다. 신규 채용 비리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여성이 직장에서 육아 등에 따른 경력 단절을 겪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신규 채용에만 초점을 맞춘 근시안적 대책이라는 겁니다. 여성들이 처음에는 다 이제 미혼 여성들로 채용이 되지만 나중에 되면 이제 기혼 여성이 되고 이제 엄마가 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일을 잘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미리 이렇게 차단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어떤 의식, 문화 같은 것이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법적으로 하시는 것이 먼저일 수는 있겠지만 좀 더 문화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고용주 입장에서 여성 채용을 기피하는 궁극적인 원인을 사회 문화적으로 해소하지 않고서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권이 아닌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규제가 능사가 아니라 여성 인력을 자발적으로 고용하는 문화적 토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증권사들이 잇따라 해외 주식 매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환전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서비스를 내놓는가 하면 해외 주식 매매 서비스가 없던 증권사들도 속속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수요가 점점 커지는 데다 해외 주식 매매 수수료도 쏠쏠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KB증권은 최근 베트남 주식 온라인 매매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도 미국, 중국, 홍콩, 일본 등 4개국의 온라인 매매 서비스를 포함해 총 27개 나라의 주식을 매매할 수 있었지만 신흥국 투자에 대한 수요가 생기면서 베트남 주식 매매 서비스를 내놓은 겁니다. 유진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도 온라인 주식 매매 가능 국가를 늘리고 있고 한화투자증권은 연말부터 해외 주식 매매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달부터 달러, 유로, 엔 등 주요 외화의 경우 영업점에서 24시간 환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삼성증권과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는 별도의 환전 없이 해외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해외 주식 통합 증거금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올 들어 중국과 홍콩 주식 매매에 대한 온라인 최소 수수료를 없앤 NH투자증권은 미국 주식의 오프라인 매매 최소 수수료도 60% 낮췄습니다. 증권사들이 이처럼 해외 주식 매매 서비스에 공을 들이는 것은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매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분기 약 4조 5천억 원 규모였던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 총액은 올해 1분기 약 11조 2천억 원을 기록하며 1년 새 약 2.5배로 불어났습니다. 국내 주식 매매 수수료는 증권사 간 출혈 경쟁으로 크게 낮아진 반면 해외 주식 수수료의 경우 쏠쏠한 수익이 된다는 점도 증권사들이 해외 주식 매매 서비스에 열을 올리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올해 1분기 국내 증권사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 규모는 396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80% 증가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건강관리도 하고 돈도 아낄 수 있는 보험 상품이 있다면 다들 주목하실 텐데요. 최근 보험업계에서 건강관리를 인증하면 보험료를 절감해주는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보험 상품이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수동적 역할에서 사고 자체를 예방해주는 관리형 보험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암이나 중대질병, 당뇨 등 보험 상품에 건강관리 기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험업계는 보험가입자의 건강관리 노력, 성과에 따라 금전적 혜택을 주는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몸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기기 등을 연동해 운동량 등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AI생명의 걸작암보험은 가입자가 하루 7,500보를 걸으면 50포인트, 12,500보를 걸으면 100포인트를 매일 제공합니다. 가입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10,000포인트를 달성하면 14회차부터 월 보험료의 10%를 할인해줍니다. ING생명의 라이프케어 CI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하루 평균 10,000걸음을 달성한 월수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력 인증 등급에 따라 월 보험료의 150% 등 최대 50만 원을 환급합니다. 삼성화재의 건강을 지키는 당뇨케어, 하나손보의 참편한 당뇨케어 보험 역시 가입자가 걷기, 달리기 등 목표를 달성할 경우 포인트를 제공받고 연계 쇼핑몰에서 포인트로 쇼핑할 수 있는 보험 상품입니다. 손해보험사에도 착한 운전 습관을 가진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자동차 보험이 있습니다.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은 SK텔레콤과 손을 잡고 내비게이션 T맵에 탑재한 운전습관 서비스를 통해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주행 행태를 파악하고 안전운전 점수가 61점 이상이면 보험료를 최대 10% 할인해줍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은행 적금은 언젠가부터 낮은 금리 탓에 재테크 차원에서는 인기가 한참 밀렸는데요. 최근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뜻하는 소확행 문화가 인기를 끌면서 적은 돈을 알뜰하게 아껴 쓰면서도 높은 금리 덕을 톡톡히 볼 수 있는 은행 적금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이하라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SNS상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생활비 달력입니다. 하루 10,000원씩 생활비를 정해놓고 돈을 뽑아 쓰는 방식인데 계획적인 소비를 할 수 있어 좋은 동시에 자투리 돈을 모으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은행들도 이 같은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적금 상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웰컴저축은행의 잔돈 모아 올림 적금은 생활비 달력이 모티브인 상품. 일반 입출금 계좌에서 10,000원 이하의 잔돈이 남으면 적금 계좌로 이체됩니다. 신한은행의 한 달의 저금통은 연 4%대 높은 금리로 알뜰족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하루 절약한 돈을 최대 3만 원, 한 달 30만 원까지 소액으로 저금할 수 있습니다. KEB 하나은행의 오늘 얼마니 적금도 매일 저축 습관을 들이기에 좋은 상품.
매일 저축응원 메시지를 받고 저축 희망 금액을 적어 답장하면 이체되는 서비스입니다. 정해놓은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으로 저축을 유도하는 상품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위비국 적금은 자신과의 약속에 성공했을 때 버튼을 누르면 일정 금액이 자동 이체되는 방식입니다. 약속의 종류도 다양해 금주나 금연, 다이어트, 운동, 효도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26주 적금을 출시했습니다. 1,000원, 2,000원, 3,000원 중 하나를 선택하면 매주 그 금액만큼 증액해 적금하는 상품. 첫 주에 1,000원을 선택하면 마지막 주인 26주 차에는 26,000원을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금리가 연 1.8%로 높지 않은데도 출시 일주일 만에 가입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반응이 뜨겁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로 주택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최근 GS건설이 분양한 대형 단지 내 상가가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모두 판매됐습니다. 투자자들이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유동자금이 쏠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GS건설이 지난달 말 경기 안산시에 선보인 단지 내 상가 그랑시티자이 에비뉴. 점포수가 117개에 달하는 대형 상가였지만 계약 당일 하루 만에 모두 주인을 찾았습니다. 전날 입찰에선 평균 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최고 경쟁률도 82대 1에 달했습니다. 이를 두고 부동산 시장에선 투자자들이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눈을 돌린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4월부터 다주택자가 지급할 때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종부세를 올리는 방안이 가시화하면서 아파트 거래가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투자 규제가 좀 적은 상가 쪽으로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이 좀 몰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아마도 소형 빌딩이라든가. 다만 유동자금이 상가 투자로 빠르게 쏠릴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자영업자 폐업률이 창업률을 앞지르는 등 자영업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수요가 확실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갈수록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상가 시장 자체가 지금 썩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대출 규제도 강화가 됐고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임차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유망한 그래도 아이템을 꼽자면 상가의 경우에는 3억 원 내외로 실투자할 수 있는 그런 물건. 전문가들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반드시 발품을 팔아 공실 가능성 및 주변 임대료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위한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지난 3월 학계와 정부, 시민단체 등으로 꾸려진 공정거래법 개선특별위원회가 내일 관련 내용의 토론회를 엽니다. 공정거래법 개선특위는 지금까지 대기업과 관련한 공정거래법을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지에 대한 결과물을 내놓고 이에 대한 토론회 공론화를 마련하는 겁니다. 김혜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내일 토론회에서 이 재벌 대기업 규제와 관련된 공정거래법의 틀이 나오겠죠? 네, 내일 공정거래법 개편의 이 하이라이트라고 봐도 무방한 재벌 대기업과 관련된 공정거래법 윤곽이 드디어 나옵니다. 과연 특위가 재벌 대기업들의 규제 범위와 수위를 얼마만큼 상향했을지, 높였을지가 바로 이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최근 공정에서는 일감 몰아주기와 공익법인 그리고 지주회사와 관련된 이 실태 조사 결과를 좀 발표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와 관련돼서 이 개편되는 부분들이 내일 토론회에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선 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네. 이 대기업의 내부 거래 감시 대상을 확대하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이 대기업의 내부 거래 감시 대상의 범위를 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상장사의 경우에는 30%, 비상장사는 20%입니다. 그런데 이 비율을 좀 낮춰서 감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자라는 겁니다. 실제 감시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대기업들이 규제 턱밑까지 지분율을 낮추는 등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들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위 역시도 현 제도는 조금 손질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규제 대상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현재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얼마 전 이 공정위가 대기업 집단의 공인법인이 공익사업보다는 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 역할을 해왔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논란거리 중 하나가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공익법인의 본래 목적, 바로 사회 공헌이죠. 아마 이 부분은 초등학생도 다 알 텐데요. 그런데 이게 오너 일가의 편법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라고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보유 비중이 워낙 커지다 보니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높이거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라는 건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현대차 그룹입니다. 정몽구 회장은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이노션의 지분 일부를 정몽구 재단으로 출연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글로비스와 이노션의 지분율은 29.9%로 낮춰지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재단에 출연을 하게 된 걸까요? 결과적으로는 일감 몰아주기 대상은 상장사의 경우 30% 이상입니다. 여기에 이 규제에서 좀 벗어나고자 꼼수를 쓴 셈입니다. 네, 이 때문에 이 공익법인이 무늬만 공익법인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네. 관련 제도를 개선할 움직임이 나올까요? 네,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의결권 제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016년에 박영선 의원과 이 박용진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일본에서는 공익법인이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에게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법이 좀 통과가 됐는데 공정위에서도 이 부분을 좀 유념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결권 행사 제한이 과연 지배력 변화 효과에는 어떤 부분을 미칠지 그 영향에 관한 시뮬레이터를 하면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주회사에 대한 칼도 뽑아 들었는데요. 이 지주회사라는 게 원래 이 대기업 집단의 순환 출자와 같은 불투명한 소유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네.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네, 공정위는 재벌 대기업들이 지주회사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로부터 이런 배당금을 받는 게 바로 이 지주회사의 본연의 목적인데 이 배당금을 받기보다는 브랜드 수수료나 부동산 임대료, 경영 컨설팅 수수료 등을 통해서 내부 거래를 하면서 총수일가의 지갑을 채우고 있다라는 분석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역시 총수일가의 배를 불리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네.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현재 의무 지분 요건을 좀 살펴보셔야 할 텐데요.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자회사나 손자회사의 경우 비상장사는 40%, 상장사는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분율을 조금 더 높게 가져가자, 상향 조정을 하자라는 건데요. 공정위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분율의 50%라고 해봐요, 자회사에. 그러면 자회사를 충실히 경영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하면은 50%의 배당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20%밖에 만약에 안 갖고 있다면은 어차피 배당은 20%에 상당하는 것밖에 못 받기 때문에 배당의 수익,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나 아니면 브랜드 같은 걸요? 그런 걸로 수익을 올리려고 노력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이 부분과 함께 이 법인세 개정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법으로 강제하지는 말되 이 지주회사가 밑에 자회사나 손자회사에 이 지분을 좀 많이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주자, 이런 제도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부가 오늘 청년층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신혼부부 청년 주거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혼인율 하락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2022년까지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당초 목표보다 3만 가구 늘린 총 10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우선 기존에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 물량을 3만 가구에서 3만 5천 가구로 늘릴 예정입니다. 성남, 금토, 구리, 갈매 등 이미 4만 가구 공급을 결정한 공공택지에서 추가로 2만 가구를 더하고 신규 택지 서너 곳을 추가 지정해 5천 가구를 더 확보한다는 보관입니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를 연내 지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서울에서 신혼희망타운용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내 도심 역세권과 유효지, 보존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서울시와 협의했습니다. 올해는 위례 신도시와 평택 고덕 신도시를 선도지구로 추진해 연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번호판이 내년 9월부터 앞자리에 숫자 한 자리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바뀝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 소진이 예상되는 승용차 등록번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이같이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바뀌는 번호판으로 약 2억 개 이상의 번호를 추가 확보할 수 있고 주차 단속 카메라 판독성도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번호판 글자 크기나 간격 조절이 필요하며 공공부문에서도 40억 원가량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철강과 세탁기, 태양광 전지에 대한 미국의 수입 규제로 2조 6천억 원 규모의 수출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예산정책처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한국산 철강의 자국 수입 쿼터를 2015년에서 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설정함에 따라 2018년에서 2022년 5년간 1조 3,336억 원의 수출 손실이 발생합니다. 세탁기의 수입 규제에 따른 수출 손실액은 8,109억 원이며 태양광 전지 수출 손실액은 5,056억 원입니다. 또 이들 산업에서 약 16,000여 명의 취업 기회가 없어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오는 8월 중 KRX 300 섹터 지수, 하반기 내에 KRX 300 선물 지수와 파생 전략 지수 등 다양한 지수를 개발합니다. 이성길 거래소 인덱스 개발팀장은 오늘 한국거래소 주최로 열린 2018 KRX 인덱스 컨퍼런스를 통해 KRX 300 섹터 지수는 KRX 300 라인업을 구축하고 관련 투자 상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수 개발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섹터 지수의 출시 순서에 대해서는 정보기술, 금융, 소비재, 산업재, 헬스케어 등 규모가 크고 수요가 많은 섹터의 지수를 우선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팀장은 또 파생 상품을 이용한 전략지수 수요 증가에 따라 하반기 중 파생 전략지수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그 밖에도 멀티에셋 지수, ESG 지수, 섹터 로테이션 지수 등 개발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행사에 연사로 참여한 전균 삼성증권 이사는 앞으로는 시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고객 최적화 지수의 개발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정부가 의료기기 업체들을 돕기 위해 혁신형 중소의료기기의 인증과 허가, 판로 확대를 위한 규제 개혁에 나섰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업계와 전문가, 관계부처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의료기기 관련 10개 규제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을 공급한 LSG 스카이셰프 코리아가 박상구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정직하지 못한 주장을 했다며 이를 바로잡겠다고 나섰습니다. LSG는 박 회장의 원가 미공개와 품질 우려에 대한 정직하지 못한 주장에 대해 분명히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계속된 장마와 태풍, 뿌라비룬의 영향으로 안정되는 듯했던 채소값이 다시 오를 조짐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주요 농산물 주간 거래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번 주 배추와 무 등 주요 채소류 가격이 전주보다 올랐고 당분간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퇴진을 주장하며 결집한 대한항공 직원들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합니다. 새 노조는 전국민주노총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새 노조가 출범하면 대한항공은 현재 3개 노조 체제에서 4개 노조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재양입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내륙 지역은 오늘 밤까지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새벽에도 한때 소나기 가능성이 있고요. 이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해소되면서 전국에 구름만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는 제주도는 오전까지,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은 종일 비가 오겠습니다. 당분간 북동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한낮에 다소 후텁지근한 정도로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8도, 대전과 광주 27도로 예상되고요. 강릉은 19도에 머물러 선선하다 못해 서늘하겠습니다. 내일도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제주도는 남쪽을 지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를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8도, 인천과 춘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기온은 한낮에도 20도 아래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새벽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제주도는 비가 내리다 오전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대부분 지방에서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일요일 제주도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월요일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